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도 넘는 하락을 보여줬죠. 이 하락이 보여지는 와중에 우리가 오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창고에서 50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특징이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줘야지,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왜냐면 외인들이 매수를 할 때 시장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윗구간을 긁어주면서 비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어떤가요? 개인들이 700만 주, 30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져도 외인들이 300만 주가량의 매수 물량, 180만 주가량의 소폭의 매수 물량만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50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이탈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삼성전자 외인이 받쳐줘야 되는데 외인의 이탈이 나온다? 이거 고점 시그널 아니야? 안 그래도 구글 TPU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받을 거라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심지어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삼성전자의 고점이 잡혀서 본질이 깨져서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외인들의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와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건지,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시금 힘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힘내자는 의미에서 삼성 화이팅, 주가 상승할 수 있게 삼성전자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TPU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거부터 너무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어때요? 엔비디아가 주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구글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엔비디아는 원래부터가 공급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구글은 원래부터가 공급자였나요? 아니라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래 TPU 칩을 자사에서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TPU 칩의 성능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신규 수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삼성전자 HBM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엔비디아의 수주가 진행되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구글이라는 새로운 공급자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HBM에 수주를 넣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매출이 제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 분야도 생각을 해봐야죠. 구글이 원래 공급자의 역할이라고 했었나요? 아니죠. 구글은 신규 공급자예요. 늘어난 물량만큼 구글은 다시금 TSMC한테 수주를 맡겨야 되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TSMC의 수주 잔고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 추가적인 수주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영업이익까지 증가되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만 전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TSMC보다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 게다가 평택 5공장의 재공사까지 2나노 이상에서는 TSMC의 수주가 포함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2나노 이상 1.4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빠르게 평택 5공장을 완공하면서 구글 TPU의 수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TPU 산업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수혜를 뺏긴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삼성전자 주가가 2%나 하락하는 거냐, 외인들의 수급이 이탈을 하는 거냐
의아해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렸어요. 저는 항상 지금은 시장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이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몰빵 투자를 하지 마시고 주가의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기회를 잡아가라고 얘기 드렸었다고요. 아니 이미 금리 인하 기조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무슨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야 라고 물어보실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금리 인하 영향력 굉장히 크죠. 그런데 금리만큼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다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있어요. 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적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은행도 똑같아요. 이 적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자가 많이 나와서 시장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이 막혀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예요.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 움직임이 어땠어요? 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된 셧다운이 있었죠. 그리고 셧다운이 끝나니까 앱사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재무부도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요인은 영래포 잔고가 있는데 이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와 무관하게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요인인데 특징이 뭐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최근 시장이 뭐였어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해 왔죠. 영래포 잔고가 최저치를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결국 12월 10일에 FOMC에서 결정이 나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건데 이 유동성 간극을 줄여줘야 할 요인들이 오히려 이 간극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호재성 기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도 개인도 지갑이 얇으면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 한시가 급하니까 주가 떨어지면 그대로 팔아버리잖아요. 외인들도 똑같은 거라고요. 원래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였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외인의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얘기를 드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자료 가져왔어요.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라고 얘기 드렸죠. 지급 준비율이 2.8조 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 수치냐면 이 수치를 달성했을 때가 딱 한 번 있거든요. 언제? 2023년. 이때 무슨 사태가 일어났었냐면 SVB라고 하는 지역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뱅크런 사태가 나올 만큼 지금 은행에 돈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TGA 잔고라고 얘기 드렸는데 9월은 미국에서 재산세를 걷는 날이에요. 미국에서 세금을 거두면 TGA 잔고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유동성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어야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지 못했죠. 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의 기간이 남으면서 시장의 유동성 간극이 벌어졌었는데 이러한 지표들에서도 유동성 공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유동성 간극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말랐다는 거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고요. 왜냐면 QT의 종료가 12월 1일날 나오는데 이 QT의 종료가 나오게 됐을 때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월이 됐을 때는 앱사인 파일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표들에서 유동성인 공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 유동성 공급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욕조를 가득 채웠던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왔는데 다시금 호수에서 강하게 물이 들어오면서 욕조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여기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매도를 하라고 오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12월에 파월의 연설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파월의 기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조를
매도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한 번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결국 우리한테는 뭐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얘기를 드릴 때는 무시하고 욕하시더니 왜 주가의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와서는 매수를 외치시더니 이제 와서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되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다가왔는데 왜 여기서는 또다시 공포의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시냐고요. 당연히 알아요. 주식시장 힘들죠.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렸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게요. 12월 1일 파월의 연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변동성 속에서 중요한 매수 타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분명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의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몰빵 투자하신 다음에 물리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3% 4% 빠질 때마다 죽을 맛이셨을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또 한 번 주가 2% 빠지니까 불안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주주분들한테 저는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하고 내 그릇보다 큰 투자를 하고 주식이 올라가게끔 기도를 하는 게 손으로 빌고 있는 게 과연 맞는 투자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반드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주가의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비중 조절하라고. 제가 지금 분할 매도 비중 조절을 꺼내다 보니까 다시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절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상승 추세를 그리겠죠. 하지만 시장에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혼조세는 다시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 혼조세 속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졌었던 조정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든지 직접 느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자고요. 몰빵 투자가 아니라. 제가 실시간 대응법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삼성전자 어차피 올라갈 거라며. 어차피 파운드리에서 영업이익 나오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영업이익 증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며. 그러면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되지 굳이 뭐 4848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인드였으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삼성전자 10년 사놓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수급만 보더라도 주가의 상승 구간 속에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었던 변동성보다 큰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패닉셀,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뭐다?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고 그러한 변동성이 생겼을 때 본질을 보면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 기회 제가 실제로 계속해서 잡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주가의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기회라고 얘기 드릴 때는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끝났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욕하셨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주가 반등하니까 오히려 욕심나서 여기서 욕했던 사람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고 다시 비쌀 때 산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저도 처음 주식시장에 있을 땐 객관적인 투자 어려웠죠. 저도 감정적인 투자 진행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담했죠. 깡통도 차봤고 억대빚도 져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구나. 투기구나.
그러면서 저는 객관적인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게 대응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게 복구가 됐어요. 이 과정 제가 짧게 얘기 드렸지만 절대 짧지 않았고 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손해를 보기 가장 좋은 차트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들 보내드릴 거니까.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 기업인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을 받고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시장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AI 솔루션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봇을 뭐라고 불러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기업들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어때요? 로봇 섹터들 조정을 받고 있죠. 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순환매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순환매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맞아요. AI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최근에 로봇 섹터가 보여줬었던 200%, 300%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 상승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웠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